자, 이게 사실은 그 물리학 시간에도 배웠던 내용인데, 이니비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on-competitive inhibition이죠. 여기에서 이니비터가 엔자임하고도 붙을 수도 있고, ES 컴플렉스에 또 엔자임이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액티브하지 않아서 프로덕트를 못 만들어낸다는 건데, 책에 보면 EI 컴플렉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 다시 서브스트레이트이 붙어서 또 ESI 컴플렉스를 만드는 또 다른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미 액티브하지 않은 놈이지. 이미 이니비터가 붙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또 바보 같은 서브스트레이트이 또 붙어가지고 ESI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정상적인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인데, 이니비터가 이렇게도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붙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요 반응은 여기 사이에 이퀄리브리움이 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존재하면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퀘이션들이 안 만들어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이게 없는 걸로, 여기 이퀄리브리움은 없는 걸로 해서 오늘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봐요. 여기에 이퀄리브리움이 존재해도 오늘 강의하는 물리학 시간에도 배웠었고, 오늘 강의하는 그 이퀘이션들이 그대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유도한 거를 나한테 보내요. 제일 먼저 보낸 사람한테 중간고사 점수 10점을 줄 거예요. 시험 점수에 더하기 10 보너스 10점을 할 거야. 응? 자, 그러면 강의를 가봅시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진짜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게 저런 게 있어도 저 식이 만들어질지는 내가 장기자료 만들다가 졸려가지고 더는 못하겠다 하고선 그냥 마무리하고 아침에 와갖고 이제 정리했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강의를 할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엔자임 반응,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그런 엔자임 리액션을 방해하는 이니비터가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니비터는 뭐 지난 시간 후반부에도 얘기했지만 일종의 약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효소에 의해서 촉매 반응이라고 합시다. 효소 촉매 반응이라고. 그러면 약이라는 이니비터를 먹었을 때 그 약이 엔자임에 들러붙게 되면 그 엔자임이 더 이상 서브스트레이트하고 같이 컴플렉스를 못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생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이니비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전개해 봅시다.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Competitive inhibition, 경쟁적이라는 거죠. 뭐가 경쟁을 하냐? 엔자임을 두고 이니비터와 서브스트레이트이 경쟁을 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엔자임이 있으면 이니비터가 붙는 게 아니고 뭐가 붙어야 돼요? 서브스트레이트이 붙어야 되죠. 서브스트레이트이 붙어야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엔자임에 이니비터가 붙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건 일로 가는 거지. 이게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근데 일로 가버렸어. 그러면 엔자임이 점령돼 버렸기 때문에 이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게 되겠죠. 또 하나는 uncompetitive inhibition이라 그래서
이게 뭐 영어 단어 뜻은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뭐 경쟁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 이거죠. 이건데 ES 컴플렉스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또 이니비터가 들러붙어 갖고 얘가 이제 더 이상 프로덕트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샛길로 빠져버리면 또 이 바이오 리액션이 덜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이니비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커니즘은 둘 다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아까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에서 이니비터가 엔자임하고 붙어서 액티브하지 않은 인액티브한 EI 컴플렉스를 만들었었죠. 요것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컴패러티브 이니비션에서 일어났던 ES 컴플렉스가 되고 여기에 또 I가 붙어서 ESI 컴플렉스를 만드는 이것도 일어나고 둘 다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인데 이니비터가 여기에도 이렇게 붙을 수 있고 또 일로 안 가고 무사히 일로 갔어도 또 여기에도 또 붙을 수 있다.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ESI 컴플렉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ES 컴플렉스에 이니비터가 붙어서 ESI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EI 컴플렉스에 서브스트레이트가 붙어도 ESI가 만들어지죠. 이렇게도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EI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서브스트레이트가 붙어서 또 ESI 컴플렉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경로도 가능해요. 근데 오늘 내 설명은 일단은 이거는 배제하고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존재한다는 이퀄리브리움은 배제한 상태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컴패러티브 이니비션부터 봅시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그 경로를 그대로 밟아갈 거예요. 그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 ES 엔자임하고 서브스트레이트이 ES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반응, 그게 이거죠. 속도 상수 K1. 그 다음에 만들어진 ES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반응이 두 번째 반응, 속도 상수 K2. 그렇죠. 여기 이제 일종의 이퀄리브리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ES 컴플렉스에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이 3번 반응이에요. 속도 상수 K3라고 할 거고. 그래서 요 3번, 요 K3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K-cat, 턴오버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이클리스 콘스탄트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게 K1분의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속도 상수분의 일로 가는 속도 상수, 일로 가는 속도 상수의 합. 그게 마이클리스 콘스탄트였었죠. 자, 그리고 이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에서는 이제 이니비터가 엔자임하고 붙는 EI 컴플렉스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4번 반응, 속도 상수 K4 이렇게 할 거고, 요 컴플렉스는 촉매 활성이 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얘가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게 5번 반응이에요. 이렇게 이 번호를 기억해 둬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평형이니까 뭐 일종의 뭐 속도 상수, 평형 상수 개념의 상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요 얘기 KI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 자, 여기에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전부 몇 개 있어요? 5개. 이 중에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몇 번 반응이에요? 3번밖에 없어요. 따라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표현하면 K3에다가 요거 ES 컴플렉스의 농도 이걸 곱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늘 그랬듯이 이 액티브 인터미디엇 얘 농도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들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pseudo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었어요. 그래서 EX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여기 몇 개나 있나? EX 컴플렉스가 관여되는 게 1번, 2번, 3번, 3개네. 그렇죠? 그래서 그 3개의 네트레이트의 합은 0이다. 이게 pseudo steady state approximation이죠. 1번 반응에서는 EX 컴플렉스 만들어지는 거고, 이가 플러스. 2번 반응은 거꾸로 가는 역반응이에요. 1번에. 그래서 없어지는 거야, EX 컴플렉스가. 그 다음에 3번은 EX 컴플렉스에서 프로덕트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것들의 합이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ES 컴플렉스의 농도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렇죠? 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K1 있고 분모에 K2 더하기 K3 있잖아. 그렇죠? 마이클리스 콘스탄트가 뭐예요? ES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반응의 속도 상수 분의 ES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두 단계가 있는데 두 엘리멘트리 리액션인데 걔네들의 속도 상수의 합이죠. 따라서 K1분의 K2 더하기 K3 그게 KM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KM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전히 그러면 이제 만든 김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만든 김에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렇죠? 요 자리 어디 갔어?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 식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리가. 왜 마음에 안 들어? 네. 엔자임 농도 때문에 쥐꼬리만큼 집어넣는 엔자임 농도 저것도 속 편한 걸로 좀 바꾸고 싶어요. 자, 한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커니즘에는 인터미디스로 또 EI 컴플렉스도 있죠. 그렇죠? EI 컴플렉스가 관여되어 있는 반응은 5개 중에 이 2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EI 컴플렉스의 그 네트 레이트 그건 0일 텐데 4번 반응은 만들어지는 거고 5번 반응은 그 역반응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은 0일 거예요.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요 관계 때문에 그래. 요 식을 다시 쓰면 요거잖아, 요거. 그렇죠? 요 식을 요거 항을 저쪽으로 이항해서 속도 상수하고 농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K4분의 K5를 우리가 KI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KI는 뭐야 그러면? 평형상수예요. 엘리멘터리 리액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반응, 역반응이 있는 이런 평형에서 속도 상수의 비율, 그게 뭐야? 평형상수잖아. 그렇죠? 역반응의 평형상수분의 정반응의 평형상수, 아니, 역반응의 속도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상수. 그 비율이 평형상수죠. 따라서 K4분의 K5를 우리가 KI라고 정의했다면, 이거는 어떤 반응의 평형상수야? IE 컴플렉스가 이니비터와 엔자임으로 분해되는 거를 정반응으로 썼을 때, 그때의 평형상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요 이퀄리브리움 리액션의 평형상수를 표현할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를 정반응으로 써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를 정반응으로 써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KI는 얘가 일로 가는 쪽으로 반응을 썼을 때 그때의 평형상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하기를 K4분의 K5라고 정의했잖아. 그죠? 일로 가는 게 K4고 일로 가는 게 K5죠. K4분의 K5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얘가 분해가 되는 EI 컴플렉스가 쪼개지는 거를 정반응으로 썼을 때 그때의 평형상수에 해당되는 게 KI예요. KI. 자, 여기서 KI를 집어넣으면 요 뭐 IE, EI 뭐 이건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하여간 요 이니비터가 붙어 있는 요 컴플렉스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자, 요거를 1번식,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엔자임 농도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썼던 토탈 엔자임 컨센트레이션을 생각해 봅시다. 엔자임은 어디 들어있어 지금? 혼자 있는 놈도 있고 ES 컴플렉스를 만든 놈도 있고 EI 또는 I 컴플렉스를 만든 놈도 있고 그렇죠? 이거 세 가지 외에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엔자임은 없죠. 따라서 이 세 가지 농도의 합은 초기 농도였던 토탈 엔자임 컨센트레이션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구한 요거 앞에서 구해놨잖아. 집어넣고 요것도 바로 2번식 우리가 했죠. 그거 집어넣은 거예요. 1번, 2번식으로부터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엔자임 농도를 지금 해결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요 엔자임 농도 가지고 묶어내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엔자임 농도를 묶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구해놨었잖아. 마음에 안 드는 게 요거였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집어넣었어요. 다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정리하면 요것끼리 쭉 곱하면 지금 요 녀석이고 그 다음에 KM을 여기다 곱하면 여기 첫 번째 항은 KM이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KM 지워지고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은 지워지는 게 없네. 주렁주렁 이렇게 되죠. 그렇지? 자, 여기에서 여기도 KM이 있고 여기도 KM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KM으로 묶어냅시다. 이렇게. 그러면 CS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 K3에다가 그 토탈 엔자임 초기의 엔자임 농도 요거 곱한 게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맥시멈 벨로시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맥시멈 rate of reaction 물리화학 시간에 맥시멈 벨로시티라고 얘기했던 그 녀석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RP가 바로 마이너스 RA죠. 그죠? 서브스트레이트 하나가 프로덕트 하나가 되기 때문에 RP가 마이너스 RS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식이. 이게 그냥 속도 법칙이에요. 어떤 반응에 comparative inhibition reaction의 rate law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됐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마이클레이스 멘튼 미케니즘 했을 때 이렇게 레이트로 얻어놓고 역수치해 갖고 뭘 했었어? 라인 위버 버크 플롯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또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역수치하면 좌변 역수치한 거고 우변 역수치하는데 요거하고 요거 역수치하면 CS 지워지고 Vmax분의 1이 되고 요거하고 요거 역수치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라인 위버 버크 플롯이라는 게 마이너스 RS분의 1을 Y축으로 해서 서브스트레이트 농도분의 1, 서브스트레이트 농도의 역수를 X축으로 해서 플러스를 하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직선이 그려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니비터가 없는 경우에는 라인 위버 버크 플롯 하는 이 식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지금 차이점이 뭐야? 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요거예요, 요 가로.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두 텀, 요거만 없고, 이니비터가 없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아요. 요거만 없어요, 레이드로가. 이니비터가 없을 때,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의 레이드로는 요거에 없어요. 오케이?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눈치채지. 여기 해놨네. 이거는 그 이니비터 안 넣었을 때 no competition 또는 뭐 no inhibitor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되고 차이점은 요거예요, 요거. 따라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그래프를 비교하면 그냥 이니비터가 없을 때에 라인 위버 버크 플롯을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y절편이 Vmax분의 1이고 기울기가 요거였었잖아. 그렇죠? 이게 기울기였어요. 이니비터가 없을 때. 근데 이니비터를 넣었다 그래. 이 똑같은 반응인데 거기다 이니비터를 넣었는데 그 이니비터가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을 하고 있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요거가 달라져, 요거. 이게 달라진다는 건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기울기만 달라져요. y절편은 어때요? 똑같죠? 네, y절편은 안 바뀌고 기울기만 바뀌어요. 그런데 요 괄호 텀, 요 텀의 부호가 뭐예요,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플러스지? 그지? 1 더하기 양수분의 양수. 그렇죠? 무조건 플러스예요. 따라서 그리고 이거는 1보다 큰 수야, 작은 수야? 1보다 큰 수예요. 그지?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하면 커져요? 이니비터를 많이 넣으면. 그죠? 이니비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이 가로 안의 값은 커져요. 따라서 이니비터가 없을 때 이 라이리버 버크 플랫에 비해서 이니비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y절편은 여기에 고정된 상태에서 기울기가 점점 가팔러지는 이런 모양을 보여요. 이게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이니비터가 엔자임하고 경쟁할 생각은 없어요. 엔자임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엔자임을 놓고 경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냥 엔자임에 서브스트레이트이 붙겠다 그러면 그래 붙어. 난 관심 없어. 그리고 쫙 붙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uncomparative inhibition이라고 부르는 거야. 경쟁력이 없다라기보다는 경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자, 여기에는 관여되어 있는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몇 개냐면 이것도 역시 5개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마이클리스 멘트 메커니즘이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ES 컴플렉스에 이니비터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요 평형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전히 엘리멘터리 리액션은 5개야. 아까하고 똑같이 1번, 2번, 3번 반응은 똑같이 번호를 붙였어요, 내가. 똑같이 번호를 붙였고, 요 반응은 책에는 또 여기 뭐 4번, 5번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번호가 헷갈려서 속도 상수가 다 꼬여버려. 그래서 내가 번호를 바꿨어요. 6번, 7번이라고 합시다. 아까 5번, 6번은 이쪽에서 붙는 걸 5번, 6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6번, 7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책에는 여기가 KI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 있는 평형상수와 이쪽에 있는 평형상수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이걸 KI 프라임이라고 할 거예요. 뒤에 가서. 자, 어찌됐건 ESI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거를 6번 반응,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쪼개져서 ES와 이니비터가 되는 걸 7번 반응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번호를 좀 기억해 두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이 메커니즘에서도 역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3번 반응이에요. 3번. 그래서 RP는 여전히 이거야.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얘가 문제야. ES 컴플렉스의 농도. 자, 여기에 지금 액티브 인터미디엇은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ES하고 뭐가 있어? IES 또는 뭐 ESI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게 있죠. 그래서 그 둘 다 일단 그 뭐냐 pseudo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하면 먼저 EX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 건 EX 컴플렉스가 관여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 진짜. 요거 확인해 봐야지. 여기 ES, 여기도 ES, 여기도 ES, 여기도 ES, 여기도 ES. 이런 5개 다 관여하네요. 5개. 그죠? 그래서 ES 컴플렉스에 대한 pseudo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하면 1번 반응은 EX 컴플렉스 만들어지고 2번 반응은 다시 만들어진 게 쪼개지는 거고 3번 반응은 ES 컴플렉스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고 4번 반응은 ES 컴플렉스가 ESI 컴플렉스를 만들면서 소모되는 거고, 그죠? 소모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이란다. 6번이 우리가 번호를 6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7번은 그 ESI가 다시 쪼개지면서 ES 컴플렉스를 만드는 거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다른 인터미디잇인 IES를 보면 이것도 네트레이트는 0일 텐데 6번에서 만들어지고 7번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그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했고, 두 식을 비교해 보면 여기 부호만 다르고 같은 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식. 마이클리스 멘트 메커니즘에서 맨날 나오던 그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CES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이 또 마이클리스 콘스탄트의 역수죠. 그래서 요게 들어간 거고, 그렇죠? 요걸 2번 식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식을 보면, 요 식을 또 이항을 해갖고 농도와 속도 상수로 정리하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요게 되죠. 요 식을 얘를 1로 이항을 해서 농도와 속도 상수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결국 이건 뭐야? 6번 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7번 반응의 속도 상수가 요거분의 요거가 됐어요. 이게 뭐야? ESI 컴플렉스의 IES 또는 뭐 ESI, 나는 이게 입에 ESI 컴플렉스가 익어서 자꾸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부를게요. 그렇게 ESI 컴플렉스의 농도분의 ES 컴플렉스 농도 곱하기 이니비터의 농도.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평형상수죠? 반응을 어떻게 썼을 때 평형상수예요? ESI 컴플렉스가 쪼개지는 걸 정반응으로 썼을 때, 그때 속도상수에 해당되는 게요. 그리고 앞에 거하고는 다르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KI라고 안 하고 KI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KI 프라임. 책에는 그냥 KI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혼동돼서, 안 되고, KI 프라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네.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얻어놓은 요거 대입하고, 요거. 그럼 이렇게 되고, 그렇죠? 대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부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엔자임 농도.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엔자임 농도 계속 변하는데, 이거를 측정하고 하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없애고 싶어. 따라서 토탈 엔자임 농도, 초기의 엔자임 농도, 우리가 넣어준 그 값이 토탈 값이죠. 얘는 엔자임이 어디 가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면 돼. 어디가 있어요? 프리하게 있는 엔자임, ES 컴플렉스에 있는 엔자임, ESI 컴플렉스에 있는 엔자임. 이 세 가지 엔자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구해놓은 식들, 요거 대입하고 앞에 있는 2번하고 3번씩 여기에 얘 대입하고 요거에 요거 대입하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엔자임의 농도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 엔자임 농도 있죠? 그래서 가로로 묶어내서 엔자임 농도에 대해서 식을 다시 쓰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리고선 여기에다가 대입하기 위해서 지금 요 식을 얻은 거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얻은 식을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 분자 그냥 그대로 곱하기 한 거고 얘를 첫 번째 텀에 곱하면 KM, 두 번째 텀에 곱하면 CS, 세 번째 텀에 곱하면 여기 KM 지워지고 요거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죠. 그지? 이렇게 되지. 자, 요게 뭐예요? K3에다가 초기 엔자임 농도 곱한 게 맥시멈 레이트 오브 리액션 Vmax고 그 다음에 여기에 CS 공통으로 있으니까 가로로 묶어냅시다. 그래서 가로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그지? 그래서 우변은 이렇게 되고 좌변 RP가 바로 마이너스 R했으니까 서브스트레이트 하나가 프로덕트 하나를 만들죠, 지금. 그래서 uncomparative reaction의 그 rate law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달라. 요 텀이 또 나타났어. 근데 KI 프라임이고
요 텀의 위치가 좀 다르죠. 아까는 저쪽에 가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와 있어. 자, 이걸 또 뒤집읍시다. 이걸 뒤집으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요 텀은 Vmax분의 Km 어디 갔냐? 아니구나. 그렇지. Vmax분의 Km에 CS가 있어야죠. 그래. Vmax분의 Km에 CS분의 1. 그 다음에 요쪽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자, 이 식 보면 이번에는 뭐예요? 엔자임 없을 때의 라인이버 버크 플랫 하는 식하고 똑같은데 뭐만 달라? 또 요거만 달라요. 그지? 요거 없으면 엔자임이 없는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을 따르는 반응에 라인이버 버크 플랫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수 취했던 그 식하고 똑같아. 이것만 없으면. 그렇지? 결국은 뭐가 바뀐다는 거야. 이번에는 기울기는 어때요? 기울기는 안 바뀌죠. 기울기는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 절편이 어떻게 돼? 커져요. 이 숫자는 무조건 1보다 큰 양수기 때문에 절편이 커지게 돼 있어. 그렇죠? 이 두 식을 비교하면 바뀐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편이 커지게 돼. 그림으로 비교해서 그리면 이게 이니비터가 없을 때의 라인이버 버크 플랫이라면 내가 이니비터를 넣었는데 그 이니비터가 만약에 언컴패러티브 이니비션을 하고 있다면 버크 플랫을 라인이버 버크 플랫을 하게 되면 기울기 변화는 없고 그냥 위로 시프트하게 돼요. 이렇게. 어떨수록 농도가 진해질수록 이니비터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그리고 이때 Y절편은 얼마다? 요거 합시죠. 요거. 요거. 그렇죠? 그래서 이니비터가 없는 경우 플랫을 해보고 이니비터 넣은 다음에 플랫을 해서 어느 경우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게 어떤 식의 이니비션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할 거리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숙제를 주려고 하는 얘로 갑시다. 얘. Non-comparative inhibition. Non-comparative inhibition. 이건 다른 말로 mixed inhibition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둘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그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이고 요게 뭐였어요? 아까? comparative inhibition이었고 요게 uncomparative inhibition이었어. 그런데 얘는 둘 다 일어나요. 둘 다. 다만 얘와 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평형은 일단 배제하고 생각합시다. 일단 배제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엘리멘터리 리액션은 전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평형까지 고려하면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몇 개가 돼야 돼? 9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일단 이거는 배제합시다. 그리고 번호는 아까 붙였던 것처럼 아까 요거를 4번, 5번, 요거를 6번, 7번 이렇게 붙였잖아. 그 번호 그대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헷갈릴 게 없어.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프로덕트 만들어지는 건 줄줄이 많이 있지만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만약에 이것까지 고려했다면 8번 반응, 9번 반응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배제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여기에 인터미디엇이 컴플렉스가 ES 컴플렉스 있고 EI 컴플렉스 여기 있고 그다음에 또 ESI 컴플렉스 있고 세 가지 있죠. 그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다 그 pseudo steady state approximation을 하면 ES 컴플렉스 하나, 둘, 셋, 넷, 5개 밖에 없나? 확인해 봅시다. 1번, 2번, 3번 여기는 없죠? 4번, 5번은 6번, 7번 5개 맞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그다음에 6번, 7번. 만들어지냐, 사라지냐에 따라서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은 거고. 그다음에 EI 또는 I 컴플렉스라고 불리우는 녀석은 여기밖에 없죠. 5번, 4번, 5번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IS 컴플렉스, 얘도 6번, 7번밖에 없어. 6번, 7번.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똑같아요. 하는 건. 딱 보아하니 여기 6번, 7번이 있는데 여기도 6번, 7번 있고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씩 더하면 되겠죠. 더했더니 맨날 나오던 그거 또 나왔어, 이거. 그지? 여기 또 ES 컴플렉스의 농도에 대해서 정리해요. 이렇게. 여기 마이클리스 컨스탄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KI하고 KI 프라임 정의해 놨잖아. 그지? 이 정의는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정의해 놨었어요. 아까. 그래서 요거 정의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엔자임 컨센트레이션. 엔자임은 어디 들어있어요? E, ES, IE, IS. 네 군데 있어요, 지금 네 군데. 그지? 그래서 앞에서 구한 식들. ES 컴플렉스 농도 좀 아까 구했고. 그 다음에 CIE. CIE는 어디서 얻은 거야? 여기 있죠? 우리가 아까 요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냐. 요것도 마찬가지로 KI 프라임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른데 내가 또 썼지? 여기다 또 대입해야죠. 얘를 대입해야 되니까 ES 컴플렉스의 농도가 지금 뭐냐? 이게 ES 컴플렉스의 농도죠. 그러니까 요 텀을 여기다 한 번 더 집어넣어야지. 그래갖고 정리한 게 요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엔자임 농도, 엔자임 농도, 엔자임 농도, 엔자임 농도 다 있으니까 묶어내가지고 엔자임 농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요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요거 우리가 요거 대입하려고 지금 이거 얻어놓은 거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주렁주렁 식이 잔뜩 있지만 별거 아니지. 또 정리하면 분자는 아까하고 똑같고 분모는 여기에 KM 첫 번째, 두 번째는 CS만 남고 세 번째는 또 아니구나. 분자에 KM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KM이 한 번 약분되네. 그래서 이렇게 되지. 그죠? 보아하니 분모를 보니까 여기에 CS 있고 여기 CS 있고 두 번째와 네 번째 텀을 CS로 가로로 묶어내고 첫 번째와 세 번째 텀을 KM으로 또 가로로 묶어내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지? 좌변은 뭐예요? RP.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RS. 그죠? 그래. 뭐야? 똑같잖아. 아까하고. 이번에는 두 개 다, EI 컴플렉스도 만들고 ESI 컴플렉스도 만들기 때문에 요 텀이 두 번 다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지? 비교해 보면, 여기는 또 비교를 안 해놨구나, 내가. 원래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 이니비터가 없다면 요거 없고 요거 없어요. 근데 요번에,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처럼 EI 컴플렉스도 만들고, 언컴패러티브 이니비션처럼 ESI 컴플렉스도 만들고, 둘 다 하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 텀이 KM 뒤에 들어가고 또 요 텀이 CS 뒤에 들어간 거죠. 결국 뭘 얘기해? 이거는 역수치하면 절편도 바뀌고 뭐도 바뀌어? 기울기도 바뀐다. 이걸 얘기해요. 믹스드 이니비션, 다른 말로 난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이 일어나게 되면 요게 이니비터가 없을 때 라이니버 버크 플랫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비해서 이것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기울기도 점점 가팔라져요. 기울기와 절편이 다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믹스드 이니비션 또는 난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다 비교해서 그린 거예요. 라이니버 버크 플랫을 하면 여기서 S분의 1은 이게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를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저자가
농도를 CS, C 첨자 S라고도 쓰고 S에 가로도 치고 또 다 귀찮으면 그냥 S 이렇게도 막 쓰고 자기 마음대로 막 써요. 이게 이니비터 없을 때 일반적인 마이클리스 멘트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컴패러티브 이니비션이 일어나면 기울기만 바뀌고 언컴패러티브 이니비션은 절편만 바뀌고 그 다음에 믹스드 이니비션은 둘 다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숙제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메커니즘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 메커니즘 설명할 때 요거를 배제했어요. 이런 거 없다고 내가 가정하고 지금 식을 유도한 거예요. 식을 유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형이 존재해. 이 평형이 존재할 때 똑같은 식이 얻어지는지 이 식이 얻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려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서 나를 설득해서 나를 설득할 수 있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서 가장 먼저 보내주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 캠퍼스에 올리지 말고 가장 먼저 결론을 내주는 사람에게 중간고사 점수 보너스 10점을 드립니다. 이런 축제가 어딨어 그래. 아우 좋죠. 네. 질문.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평형이 존재하다 이게 X가 아니고 평형이 존재해도 똑같은 식이 얻어지는지. 책에는 평형이 존재하는 걸로 해놓고 식은 내가 적어놓은 이 식을 적어놨어요. 책에는. 그리고 이 식에 대한 유도는 뭐 어디를 보면 나온다라고 했는데 거기 봐도 안 나와. 거기 봐도 안 나와요. 오케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서 정리한 거를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 돼요. 이왕이면 파워포인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수식 편집기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제일 좋겠어. 물론 뭐 다 귀찮으면 손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 손으로 쓰는 것보다 수식 편집기 쓰는 게 훨씬 빨라요. 수식 전개할 때. 왜냐하면 카피 페이스트해서 쓰면 되니까 오히려 실수도 덜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하는 이유는 정성이 넘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실수 없이 수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질문.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부분 가봅시다. 사실 여기까지는 물리화학 2에서 다 한 내용이에요. 전혀 새로운 거 없어요. 한 내용이야. 다만 이렇게 유도를 클리어하게 다 하지는 않았어요. 유도를. 자, 마지막으로 Substrate Inhibition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누군가 나한테 질문했었어요. 엔자임하고 뭐 이렇게 하나씩만 붙냐, 뭐 여러 개 같이 붙으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 질문했었어.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반응을 할 때 엔자임은 촉매고 비싸니까 조금만 넣어요. 따라서 반응기 안에 리액션 믹스처 안에는 서브스트레이트는 많이 있을 거고 엔자임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자임에 두 개가 붙는 일은 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엔자임은 양이 적고 서브스트레이트는 많으니까. 근데 거꾸로 서브스트레이트 하나에 엔자임 두 개가 붙는 일은 그건 확률적으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농도가 원체 물고 엔자임이. 그렇죠?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하나에 엔자임 두 개가 붙는 일은 별로 가능성이 없는데 엔자임 하나에 서브스트레이트 두 개 붙는 일은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지? 원래 액티브 사이트에 제대로 딱 들어가야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져서 프로덕트로 가는데 뭐 이제 두 놈이 들어오면 이게 충분히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지기 힘들 거니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니비터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 서브스트레이트 자체가. 여기가 1, 2, 3번이 정상적인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이죠. 6번, 7번이 아까 얘기했던 uncomparative inhibition에 우리가 번호 붙였던 이제 그 번호들인데 여기에 이니비터 대신에 여기가 원래 I가 있던 자리예요. 이니비터 대신에 S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S가 ES 컴플렉스에 야 너만 가냐 나도 붙자고 그냥 한 의자에 둘이 앉았어. 한 의자에 둘이 앉았어. 이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ES 컴플렉스가 됐을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프로덕트로 가기 용이하게 트랜지션 스테이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잖아. 트랜지션 스테이트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에너지 배리어의 그 정점에 에너지 값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좀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두 놈이 낑겨 들어와 있으면 그게 내려갈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촉매 활성이 죽는 일까지도 벌어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자체가 이니비터로 작용하는 이런 일도 꽤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식은 간단하네 이거는. 유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니비터인 경우에 대해서 여기가 이니비터고 여기도 이니비터고 뭐 이런 여기도 이니비터 여기도 이니비터인 그 경우에 대해서 그게 뭐야? uncomparative inhibition이었죠. 그때 유도한 식이 이거잖아. 이 식에 대해서 이니비터의 농도를 뭐로 바꾸면 돼요?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로 바꿔주면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여기 CS의 제곱. 그리고 첫 번째 텀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 CS가 되고. 그렇죠?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자, 이 식을 보면 만약에 CS의 농도가 무지하게 묽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 다 무시되고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묽으면 서브스트레이트는 리액턴트이기도 하지만 이니비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묽으면 이 시계를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상수니까 그냥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지. 예.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늘어나면 선형적으로 증가해요. 근데 그러다가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너무 많으면 어때? 오히려 감소해. 왜?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높아, 얘도 높고 근데 얘는 제곱을 했잖아. 그죠? 굉장히 크죠? 이 값은. 따라서 이것도 무시하고 이것도 무시합시다. 다 무시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뭐야? 감소한다는 거잖아, 얘가. 그렇죠? 감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여기는 리액턴트로 작용한 게 효과가,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이 지금 리액턴트로도 작용하지만 이니비터로도 작용해요. 농도가 묽을 때는 이니비터보다는 리액턴트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나치게 진해지면 리액턴트인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오히려 이니비터로 작용을 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딜 찾아야 되겠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길 찾아야 되죠. 이건 어떻게 찾아? 미분에서 1차 미분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농도를 찾으면 되죠.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미분해서 그게 0이 되는 농도 찾으면 되죠. 그럼 해보면 이게 나와요. 이건 내가 또 타이핑 할까 하다가 안 했어. 해보세요. 이거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손으로 해보세요. 하나도 안 복잡하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사실은 지난 시간에 내가 또 타이핑 할까 하다가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마이클리스 멘튼 메커니즘을 따르는 이 반응이 온도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속도 상승 커지니까 빨라지겠죠. 근데 지금 촉매가 뭐예요? 엔자임은 액티브 센터 바깥에 주렁주렁 둘러싸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오게닉들이에요. 온도가 좀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다 디내추레이션 돼버리죠.
그래서 촉매 활성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속도 커브도 처음에는 온도가 이게 온도라고 치고 이게 속도면 올라가다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확 죽어버려요. 근데 뭐 너무 당연한 거라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런 반응이라면 어떤 리액터를 쓰면 좋겠어요? 서브스트레이트 농도가 진하면 걔가 이니비터로 작용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세미 배치, 그렇지. 세미 배치 리액터를 쓰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뭐를 드라핑하면 돼? 뭐를 바깥에서 피딩해 주는 거야? 서브스트레이트를.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가 어느 순간에도 너무 진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시간이 이렇게 남네. 여기까지 합시다.